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1번 여러분들 일반 점표예요? 메인 매치 점표예요? 그렇죠. 메인 매치 점표입니다. 메인 매치 점표.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 발행됐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메인 매치 점표고요. 1월 31일. 그럼 봤을 때 문제 보니까 부가세 유형 우선 22번이죠. 현금 영수증 발행 과세 매출이니까 22번이고 품목은 뭐 제품인 것 같아요. 제품.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근데 몇 개를 수익으로 인식하나요? 이제 12개만 인식해야 되죠. 제품 20개를 여러분들 지금 시용 판매하고 있고요. 시용 판매는 구매의사를 표시를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니까 20개를 전체 수익을 잡는 게 아니라 12개만 수익을 인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당 얼마짜리예요? 200만 원에 팔 거니까 얼마에? 2,400만 원이고 부가세는요? 240만 원인 거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공급가액을 적는 게 아니라 부가세 합친 공급 대가를 적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2,640이라고 적어주셔야 2,400과 240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2,64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거래처는 사무상사한테 팔았고요. 공개이용은 3번 잡으시면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돈을 뭘로 받았나요? 보통 예금이 입금되었다.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채, 돈을 융통하는 문제니까 일반 점표겠죠. 그래서 일반 점표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 2월 12일자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 사채를 갚고 있나요? 빌리고 있나요? 네, 빌리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의 액면 금액인 사채를 빌렸고 2,100을 받았다라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공개를 한번 해보면 대변에 우선 부채 생겨야 되겠죠. 사채 얼마짜리 생겨요? 이제 2천만 원. 그럼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되고 근데 돈을 뭘로 받았대? 보통 예금이 입금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보통 예금 2,1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시면 되고 그럼 이런 상황이면 원래 액면 금액보다 100만 원을 더 받은 상황이니까 사채 할증 발행했다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100만 원 이런 상황인데 사채라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얼마를 썼나요? 80만 원을 뭘로 썼대요? 현금으로 썼으니까 대변에 현금의 80만 원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에 이 상황을 봤을 때 2천만 원짜리 액면 금액의 사채를 빌렸는데 얼마를 더 받은 셈이에요? 20만 원이죠. 왜요? 2,100을 받아서 100을 더 받은 줄 알았는데 80을 도로 썼으니까 20만 원만 더 받은 상황인 거 맞아요. 그래서 할증 반환 차금이 100이 아니라 20으로 바꿔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 풀면 이런 걸 외우시면 돼요. 이런 수수료가 발생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차감한다. 이런 거 외우기 싫잖아요.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원래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었지만 사채 발행 수수료가 얼마 들었다고요? 80이 들었으니까 할증 발행 차금을 차감한다. 이런 거 외우기 싫으니까 100을 더 받은 줄 알았는데 80을 썼으니까 20만 원만 더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푸시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 규정을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푸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다음에 사채 2,000 잡고 보통 예금 2,100 그다음에 현금으로 80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문제요. 3번 일반 점표예요? 메인 매출 점표예요? 그렇죠. 뭐 증빙이 없으니까 일반 점표겠죠. 5월 31일. 자, 우선 돈을 내고 있죠. 뭘로 줬는데요? 그렇죠. 법인 통장 아무런 내기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보통 예금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120을 냈다라고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예금 120. 됐나요? 이런 상황에서 차변에도 120을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조금 신유형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통예금 120만 원을 왜 썼나요?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국 만기보험을 가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근무를 하던 근로자를 부르려면 너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일을 다 하고 끝나고 너네 나라 돌아갈 때 내가 이만큼 너한테 돈을 좀 줄게라고 해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출국 만기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출국 만기보험을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 근로자가 나중에 출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출국하는 시점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일을 다 끝내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자체가 퇴직금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처음 나온 거예요. 만기보험은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일을 끝내고 출국할 때 지급하는 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뭔가 갈 때 퇴직금을 조금 챙겨준다. 이런 느낌의 개정 과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보험료라고 처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퇴직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썼던 게 원래 우리나라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퇴직금을 좀 모아놓자라고 했던 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잖아요. 맞아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대충 쳐보는 거예요. 뭔가 퇴직보험이라는 게 이게 있나? 퇴직보험. 퇴직보험 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퇴직보험 예치금이라고 있네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퇴직보험 예치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틀리라고. 2급이든 회계 1급이든 한 번도 안 봤던 개정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틀리라고 낸 거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추측하면서 좀 풀란 얘기입니다. 딱 봐도 세무일급에서 차변의 보험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보험료는 아니고 뭔가 출국 만기보험은 나중에 출국을 할 때 뭔가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만기보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퇴직보험 예치금을 좀 추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봐도 틀리라고 하는 문제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험 때 나오면 출국 만기보험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이 문제는 당연히 메인 매출 점표죠. 그렇죠. 증빙이 보이니까요. 메인 매출 점표를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5일자. 이 문제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인데요. 11과세예요. 12영세. 12영세. 7월 3일 날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이틀 뒤에 바로 구매 확인서를 받아서 납품했으니까 12영세가 맞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12영세 매출이 되겠습니다. 12영세. 됐나요? 그러면 품목은 제품이고요. 얼마짜리래요? 3천만 원짜리. 여기서 혼돈을 만한 게 뭐냐면 7월 3일 날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었잖아요. 이때 실제로 제품을 팔았나요? 아직 안 파는 거죠. 이때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언제 발급될지 모르니까 그냥 우선 별도라고만 써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계속 얘기했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25일까지 발급이 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2영세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7월 5일자 12영세라고 적어준 거고요. 거래처는 우리 상사한테 판매를 했고 전자체크하고 12영세 매출일 때는 영세율 부분이 몇 번이 나와야 돼요? 3번 나와야죠. 3번. 서류 번호는 없고 분기 유형도 3번 적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 맞고요. 차변에 돈 뭘로 받았대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만 해주시면 끝나게 돼요.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정세금 계산서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러면 수정세금 계산서예요. 아까 이론 문제에서 봤듯이 7월 3일 날 제품을 판매하고 10일 과세로 잡았었다 라고 하면 7월 3일자로 들어가서 12형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영세로 적용받으려면 개설일자에 여러분들이 12형세로 적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7월 3일자에 만약에 제품을 판매하고 10일 과세 매출로 전표 입력을 해놨다. 근데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언제 발급받았다고요? 7월 5일날 발급받은 상황인 거 맞아요? 이러면 7월 3일날 10일 과세 매출로 잡았던 거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요. 절대로 7월 5일날 구매확인서 받았다고 해서 요때 12형세 매출로 잡으면 안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 문제는요. 7월 3일날 10일 과세로 잡았나요? 안 잡았으니까 그냥 7월 5일날 12형세로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수정세금 계산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10일 과세로 잡았을 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뒤에 사후 발급받을 때는 당초 작성일자로 돌아가서 12형세로 바꾼다. 이게 아까 그 문제였던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만. 근데 요거는 솔직히 딱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7월 5일날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만 적으시면 분계 4개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뭐 제 생각에는 3번 정도 틀릴 수 있다. 3번 퇴직보험 예치금은 한 번도 나왔던 개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정도는 충분히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전피입력 끝이고요. 부가세. 네, 부속서류 문제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1번 문제 우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같네요.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니까 부가세 신고서 켜주시고, 근데 이 문제 메인 매출비 입력하라고 돼 있죠. 메인 매출비 입력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매출비 입력 눌러주시고, 처음에 2월 18일자 2월 18일자 여러분들 부가세 이용 몇 번으로 하시면 돼요? 17 맞아요? 17 카드과세 매출이네요. 17 카드과세 매출. 품목은 제품 팔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급가액에다가 500만 원 써야 돼요? 550을 써야 돼요? 그렇죠? 550. 세은기한서가 아닐 때는 부가세 합쳐서 적어라. 550이라고 적어주시면 500과 50만 원이 나눠질 거고요. 거래처 누구한테 팔았대요? 진영상사. 카드는 신한카드 매출이고요. 분기이용은 분기 생략이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생략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날짜 3월 28일. 부가세 이용은 현금 영수증 매입거래니까 61번 맞아요. 현금과세 매입. 원재료. 요거도 250을 적으면 안 되죠? 세연기한서가 아니니까 얼마 적어야 돼요? 그죠? 부가세 25만 원 합쳐서 275만 원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거래처는 사무상사고요. 사무상사. 이렇게까지만 적어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제 이 문제 보니까 메인 매출 점프만 입력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는 어떤 과세기간과 작성하래요? 1기 확정이죠. 그러면 4월부터 6월인 1기 확정 신고 기간인데 방금 전표 입력했던 것들은 언제 거예요? 예정 신고니까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서에 반영을 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메인 매출부 입력할 때 이거 해봤었죠? 2월 18일 얘 클릭해서 간편 집계 오른쪽 화살표 요거였죠? 요거 눌러서 예정 누락분 세 번째 탭 찾아주시고 2020년도 문제니까 2020 그래서 4월이 확정신고 처음이죠. 확정신고 게시일이 4월이니까 4월이라고 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매출 오른쪽에 누락이라고 뜨실 겁니다. 누락이라고 이렇게 뜰 거고 그 다음에 3월 28일 클릭해서
간편집계 예정 누락분 2020년도 이번에 똑같이 4월이죠? 확정신고가 4월이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얘도 누락이라고 뜨실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둘 다 예정신고 누락분인 거 맞죠?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4월부터 6월을 조회하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간편집계로 썼기 때문에 500만 원과 250만 원이 예정신고 누락분 쪽에 알아서 떴을 겁니다. 여기가 됐나요?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이면 가산세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면 당연히 가산세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가산세 쪽 클릭을 하셔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무슨 가산세예요? 신고랑 납부 가산세 요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 원래 예정신고 때 요 금액들을 제때 신고했으면 부가세 얼마는 냈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매출세액이 50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25만 원이었으니까 계산식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25만 원이 납부세액이 나오는 계산식이니까 25만 원에 대해서 뭔가 벌금을 계산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게 크면요. 가산세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매입세액이 크면 이 회사는 원래 납부할 게 없었던 회사니까 그러면 가산세가 없지만 지금은 납부세액이 25만 원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25만 원, 25만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25만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거 가산세 몇 프로라 그랬어요? 그렇지. 항상 이거 한다면 어떻게 곱하기 10% 곱하기 25% 이렇게 계산하라고요. 됐나요? 곱하기 10% 곱하기 25%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250원 이렇게 나온답니다. 25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25%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왜 25%예요? 이제 75% 감면될 거니까 25%만 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이거 숫자만 잘 쓰시면 되죠? 원래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예요? 이제 원래 예정신고 자료였으니까 4월 25일까지 냈어야 되는 부가세인데 지금은 언제 낼 거예요? 1월 25일 날 낼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1기 예정은 예정 부가세는 원래 이때 내는 거고 지금은 1기 확정 부가세니까 지금 요때 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미납일수 91이라고 떴어요. 문제랑 똑같이 미납일수가 91일로 떴으니까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가산세 금액이 알아서 뜰 겁니다.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이 문제 끝이겠네요. 됐죠? 기본 부가세 문제니까 요거 정도는 좀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요. 2번 뭐 하래요? 그렇죠. 재계산하라고 돼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해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들어가서 이거 조회기간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 지금 재계산할 자산이 몇 개가 보여요? 우선 4개가 보이죠? 4개가 보이지만 여러분들 4개를 다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저번에 풀어보지 않았나요? 옛날에? 아닌가? 우선 여러분들 재계산을 할 때 제가 맨날 얘기했던 게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과세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몇 프로씩 떨어진다고 했어요.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한 과세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25%씩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건물은 한 과세기간당 5%, 다른 자산은 25%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건물이 감가가 끝났을까요? 기타 감가상각 자산이 감가가 끝났을까요? 기타, 그죠?
네 번만 지나면 빵 프로니까 건물은 신경 쓰지 말고 얘네들을 좀 끝났나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겁니다. 얘네들을 찾을 건데 화물차를 먼저 보는 게 나을까요? 기계장치를 먼저 보는 게 나을까요? 화물차. 왜? 화물차가 조금 더 과거에 산 거니까 얘가 조금 빵 프로가 됐나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납니다. 그러면 화물차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화물차 몇 년도에 샀어요? 18년도 몇 기에 샀어요? 2기 8월이니까 2기에 취득한 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몇 년도예요? 20년도 2기 그죠? 20년도 온 거죠? 그러면 가운데 지난 거 세보는 겁니다. 2019년도 1기 또 이렇게 지나네요. 그러면 취득한 날로부터 하나 둘 뭐야 하나 더 있네. 2000 요거도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그러면 한 과세기간당 25%씩 떨어지고 지금 몇 과세기간이 지났어요? 4번 지났으니까 몇 프로 떨어졌어요? 100% 떨어졌으니까 얘는 재계산할 필요가 없는 자산이라고요. 됐나요? 뭔가 계산할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뭔가 재계산을 실시를 하겠죠. 얘는 25%씩 떨어지는 화물차고 4번의 과세기간이 지났으니까 100%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화물차는 재계산할 필요가 없는 자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재계산할 필요 없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승용차. 승용차는 재계산할 필요도 없는 원체 불공입니다. 맞아요. 뭔가 매입세액을 재계산할 건데 이건 아싸리 불공이니까 뭐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얘도 재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을 실시하실 때 재계산할 필요 없는 뭐뭐 있어요? 과세기간이 뭐라고 했었죠? 경과한 자산. 이렇게 쓸게요. 경과한 자산. 그리고 불공제 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가상각이 아닌 자산.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는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을 할 필요 없는 자산들이다. 세 개. 되나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건물과 기계장치 가지고만 재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건물부터 하겠습니다. 건물. 건물 여러분들 얼마에 샀었대요? 매입세액 얼마래요? 1억 5천. 이거 금액 자체가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1억 5천이 되겠죠. 1억 5천. 1억 5천. 언제 취득했다고요? 6월다가 18년도 6월 쳐주시면 5번 지났어요 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단기면 언제예요? 2020년도 이긴 거 맞아요. 요때 공급가액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총 얼마나 팔았대요? 12억 판 거 맞아요. 과세품 9억, 면세품 3억 팔았으니까 12억을 판 거고 면세품은 얼마나 팔았나요? 3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12억, 3억. 직전이면 언제예요? 1기인 거 맞아요. 요때도 얼마 팔았나요? 요때도 총 12억 팔았었죠. 또 12억 적어주시면 되고 면세품은 얼마나 팔았대요? 3억 6천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문제 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건물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해야 돼요? 기계장치까지 해야겠죠. 기계장치는 매입세액이 2천만 원짜리고요. 취득연월은 19년도 10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대 공급가의 6억 적는 거 위에 거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우리 회사 물건 평값이니까 똑같아요. 이거 다 똑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똑같으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굳이 직접 또 쓸 필요 없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하면 끝이겠죠. 그럼 총 여러분들 마이너스 612만 5천 원 뜨죠. 마이너스 612만 5천 원 뜬다는 거 자체가 부가세를 더 내라는 거에 이만큼 환급해 준다는 거예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환급을 받아요? 우리 회사 면세 비율이 적어졌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못 돌려받던 불공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금액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만 해주시고 저장하고 나가주시면 끝이겠죠.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문제에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같아요. 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서류 끝났으니까 일반전표 입력하셔서 12월 31일 결산 문제입니다. 지금 결산 문제인데 1번 문제 보니까 퇴직금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확정 기여형이에요? 급여형이에요? 기여형 가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기여형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기분 회사가 기여금 얼마 줬대요? 2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준 거 맞아요? 그러면 대변으로 보통예금이 2천만 원 이렇게 감소가 되면 될 건데 차변에 2천만 원을 한 번에 적어요? 두 개로 쪼개져요? 쪼개지죠. 판매부서 800 나머지는 제조부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800만 원과 1200만 원이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쪼개진다는 것 자체가 자산이 쪼개질까요? 비용이 쪼개질까요? 비용이 쪼개지겠죠. 자산은 코드번호가 하나인데 비용은 500, 800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기여형은 뭐예요? 퇴직급여 판매부서니까 800번대 얘는 퇴직급여 500번대 12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200) 800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 감가상각비 문제네요. 그죠? 감가상각비 문제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 게 뭐예요? 자산이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안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 문제 유형 자산이 뭐예요? 건물인 거 맞아요?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이 도대체 취득원가가 얼마짜리인지는 알려줘야 되는데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안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5개 알려줄 테니까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찾아봐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맞아요? 건물 취득가액을 구할 건데요. 구할 건데 취득가액은 항상 구입가격과 뭘 같이 잡아요? 부대비용을 같이 잡잖아요. 구입가격과 부대비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구입가격은 얼마 있나요? 3억이 있대요. 3억. 부대비용은요? 뭐뭐 있어요? 취득세 보이세요? 취득세. 그렇죠. 부대비용은 취득세 얼마 있어요? 이것도 뭐가 들어와요? 건축 허가 비용. 이거 자체가 건물을 뭔가 지으려고 건물을 갖고 있으려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돈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건물 허가 비용까지. 재산세는요? 아니죠. 재산세는 언제 내는 거예요?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체상금은요?
요것도 아니겠죠. 아직 뭐 지원금이 어떤 뜻인지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뭐 그런 거겠죠. 뭔가 좀 늦어가지고 뭔가 뭐 800만 원을 더 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건물 취득과 관련돼서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만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취득원가가 총 얼마 잡혀요? 3억 3천 잡히는 거 맞아요? 내용 연수 몇 년이래요? 20년. 계산 한번 해보면 1650만 원이 나오네요. 1년 감가상각비 165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1년 동안 갖고 있을 때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인데 이거 언제 취득했대요? 반대기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갖고 있어야 1650인데 이거는 7월 1일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반대기에서 곱하기 12분의 6개월치만 인정하겠다라고 떠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825만 원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몇 번대예요? 이거 감가상각비 800번대 영업용 건물이니까 800번대 금액은 825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유계 건물에 대한 유계액이니까 건물 코드 번호 플러스 1번인 203번이 되겠죠. 건물이 202번입니다. 건물이 코드 번호가 202번이니까 203번 유계액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수동분계 모르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푸셔도 돼요. 근데 저는 세무일급 때 웬만하면 끝번호가 아니면 자동으로 안 풀어요. 왜 그러냐면 세무일급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자동 문제지만 그 다음 문제가 수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번 정도 끝 문제만 자동으로 푸시고 나머지는 그냥 수동으로 푸시는 게 조금 더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동으로 이렇게 푼 겁니다.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무계획. 다음에 결산 3번 문제. 이거 저희가 법인세에서 풀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어떤 금액을 확인하는데 이 문제에서 이거잖아요. 이거 이자 금액 맞아요. 이거 이자가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수익이에요. 그렇죠.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거 풀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나 당좌대출 이자율을 사용해서 이만큼은 이자를 받아내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분기 바로 잡으시면 돼요. 이자 수익 얘기니까 이자 수익 1376만 2295원 잡고 차변에 대표이사한테 이자를 지금 받나요? 안 받으니까 뭐로 잡으래요? 미수 수익으로 잡으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이런 분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13762이고 차변에 미수 수익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고 4번 문제는 무조건 자동밖에 안 되는 문제네요. 그렇죠? 4번 문제는 재고자산 입력하는 문제니까 일반 제품 꺼주시고 결산대로 입력 들어가서 엔터 치셔서 자동결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재료랑 제공품이랑 제품 금액들이 나와 있죠. 어떤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2천만 원 가지고 뭔가 시비를 걸고 있대요. 원재료랑 제공품에 대해서는 시비 없으니까 적어주시죠. 기말 원재료 1,500. 밑으로 살짝 내려서 기말 제공품 3,000. 얘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기말 제품 창고 들어가서 세보니까 얼마나 있대요? 2,500만 원어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이 물어본 겁니다. 야, 우리 회사 제품 2,500만 원어치 있던데 혹시 오고 있는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오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여러분들. 그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진 제품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제품이라는 건 여러분들, 제품은
사와서 파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제품을 구입할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봤을 때 창고를 뒤져보니까 제품이 2,500만 원어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회사는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A기업한테 얼마나 팔았다고요? 지금 2천만 원어치 팔았다. 지금 이 말을 지금 한 것뿐이에요. 창고를 뒤져보니까 2,500이 있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이 2천만 원어치가 있다. 맞아요. 도착지 인도 기준이면 이 제품이 A라는 구매자한테 도착을 해야 A의 자산을 인식한다고요. 근데 아직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2천만 원도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같이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우리 회사 기말 제품은 얼마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4,50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아직 구매자한테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4,50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점표 추가 눌러주시면 끝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득세 문제 한번 보고, 소득세 문제. 이 문제 보니까 여러분들 뭐부터 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 문제 보니까 문제가 엄청 기네요. 그죠? 연말정산은 무조건 하는 것 같고, 뭔지 모르겠지만 부양가족도 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보니까 이런 금액들도 뭔가 써 있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문제를 좀 한번 크게 보면 보세요. 이 문제는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1번에 근무지 현황. 그럼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은 회사 이름이 뭐예요? NC컴인 거 맞아요? 그러면 NC컴을 다니고 있지만 전 근무지가 중봉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전 근무지가 중봉입니다. 중봉에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다녔대요?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닌 거 맞나요? NC컴이라는 지금 우리 회사는 몇 월 며칠부터 다녔대요? 12월 1일부터 다녔답니다. 그럼 종전근무지 입력 문제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걸 모르더라도 문제에서 소득명세를 먼저 입력하라고 써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F2번 눌러서 김태원 불러오시고 소득명세 들어가서 종전 쪽에다가 이런 중봉과 관련된 사항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중봉 사업자 번호 412812478로 근무기간은요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1월 30일인 거 맞죠? 급여 얼마 받았었대요? 전근무지에서 5,500이랍니다. 상여금 이런 건 받은 거 없죠? 그리고 전근무지에서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이랑 세금 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단 쪽에 쭉 내려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182만 6천원, 장기요양보험료 18만 7천원, 고용보험료 44만원, 국민연금은 240만원 냈다라고 쓰시면 되고, 소득세 낸 거 기납부세액에 적어주시면 되죠? 얼마 냈대요? 소득세는 258만원, 지방세는 자연스럽게 10%니까 25만 8천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적으셨어요? 이렇게 적으시면 이렇게 뜨는 겁니다. 현근무지에 NC컴에서 받은 거 500, 전근무지에서 받은 거 5,500 합쳐서 여기에 6,000이라고 떠야지 맞는 거라고요. 1년 동안 받은 총급의 6,000 됐어요.
이렇게 입력하고 부양가족 한번 클릭해 보죠. 부양가족도 밑에 써 있으니까. 입력돼 있나요? 안 돼 있네요. 그럼 써야겠네요. 부양가족. 써보겠습니다. 유자 751209245863 아버지 김진섭 80814154782 이명수 44042826392117 그 다음에 장남 자녀니까 4번 김찬원 960505156989 김가영 020214445217 요렇게 우선 연말관계랑 이름이랑 주민번호까지만 적은 겁니다. 저. 됐나요? 여러분 이렇게 적었을 때 주민번호로 적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제 부양가족의 나이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를 알 때 기본 공제가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래서 김찬원이 안 된다라고 부라고 떠 있어요. 김찬원이 이제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 돈 누구 번대요? 김진석만 버네요. 그죠? 김진석이 여러분들 상가를 빌려줘서 월세를 얼마 벌었대요? 근데 얼마 썼대요? 1,500. 그러면 이걸 빼버리면 순이익이 얼마예요? 900. 그건 제가 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세법에서는 그 순이익을 소득금액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되나요? 그러면 순이익, 소득금액이 900만 원이면 돈 잘 버는 거예요? 못 버는 거예요? 잘 버는 거라고요. 소득금액은 항상 100이 넘으면 안 된다고요. 되나요? 얘 돈 잘 버니까 탈락. 김진석은 부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소득금액이 900만 원이나 되는 사람이니까 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명수는 돈 버는 게 아니라 뭐래요? 장애인 체크해 주세요. 장애인 복지법이니까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저희가 맨날 했던 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써볼게요. 자동차 보험료랑 운전자 보험료 합쳐서 얼마 썼대요? 120이죠. 보험료 120 썼고요. 또 쓴 거 뭐 있어요? 모친 보험료랑 배우자 보험료 있죠. 근데 모친 거는 장애인 보험료니까 따로 적을 거니까 배우자 보험료까지 합쳐서 220을 일반 쪽에 그냥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일반에다가 220, 장애인 쪽에다가 얼마 적어요? 12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의료비 더블 클릭 눌러서 의료비 부친 65세 이상자인가요? 그렇죠, 맞죠? 부친을 적어줄 건데 부친 치료비 얼마 썼대요? 600을 썼지만 실손보험금 얼마 받았대요? 의료보험금을 200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가 쓴 건 얼마예요? 400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병원 같은 데 가면은 나중에 실비보험 같은 거 들면 병원비 쓴 거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나옵니다. 보험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00만 원만 써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400을 여기다가 쓰시고 모친 휠체어 얼마짜리래요? 그러면 모친을 여기 이렇게 65세 이상자에 써도 되고 장애인에 써도 됩니다. 편하신 데 쓰시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는 그냥 장애인에 쓸게요. 이게 좀 편해서. 장애인 쪽에다가 50. 장남 안경 구입비는 얼마가 한도죠? 50만 원이 한도죠. 장남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니까 그 밖에다가 5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확인. 됐어요? 자, 교육비 보겠습니다. 본인 교육비 얼마 썼대요? 그죠? 대학원 썼죠? 대학원 쓰는 건 본인 거밖에 안 됩니다. 대학원에다가 본인 거 1,000만 원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배우자 야간 전문대학교 나갔죠, 여러분들? 그러면 대학생 똑같이 클릭해서 600을 써주시면 되고 밑에 대학생 또 누구 있어요?
장남 900만 원 썼죠. 근데 보니까 또 보세요. 900만 원의 대학교 수업료를 썼는데 얼마는 학자금 대출 받았대요. 그럼 내가 쓴 건 얼마예요? 700인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의문입니다.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지금은 200을 안 냈잖아요. 내 돈으로. 200 나중에 갚아야 되죠. 그때 교육비 쪽에 쓰는 거예요. 갚을 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사람들 연말정산 해주다 보면 나 교육비 쓴 거 없는데 이거 뭐냐? 그러면 저는 항상 학자금 대출 갖고 계세요라고 물어봐요. 갚을 때 인정돼요. 그때 진짜 내 돈 쓰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꼭 이런 식으로 이거 600이랑 700만 원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1번, 2번이 한 명, 두 명인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같이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확인. 그 다음에 고등학생 있네요. 초중고 더블 클릭해서 고등학교 수업료 얼마 썼대요? 교복구입비 한도 50, 현장 체험학습비 30 요거라고요. 안경 교복구입비 둘 다 50, 현장 체험은 30. 그럼 얼마만 쓰면 돼요? 280만 원만 쓰면 되겠네요. 요건 다 할 줄 알죠? 28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이 문제도 끝이 되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끝이 나고요. 나 2번 퇴직금 얘기 나왔네요. 퇴직금 얘기. 퇴직금 얘기가 나오면 바로 뭐부터 입력해야 돼요? 그렇죠. 사원등록 퇴직일자부터 먼저 입력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얘가 알겠죠. 사원등록 들어가셔서 얘 퇴직한 사람 이장우네요. 얘를 이렇게 회사 연월일을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31일. 2월 여부 쪽은 냅두시면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끄시고 뭐 하래요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래요? 계산을 내보래요. 맞아요? 퇴직금 계산을 한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퇴직금 계산 있어요. 여기 퇴직금 계산 들어가시고 여러분들 원래 저희는 퇴직금 계산 안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요? 원래 저기 여기 들어갔잖아요. 기억나세요? 여기 퇴직소득자료이면 여기 들어갔었죠. 여기 들어갈 때는 언제예요? 퇴직금을 알려줄 때라고요. 퇴직금 얼마 주는지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으니까 계산부터 하고 여기 들어가라는 뜻이라고요. 결국에.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가 손으로 계산할 거 아니니까. 계산 들어가셔서 4번 당연히 이장우를 불러와야겠죠? 이장우 불러오시고 퇴직이니까 퇴직이라고 체크하시고 체크했어요. 체크한 다음에 얘 보니까 지금 20년도 6월, 20년도 7월, 20년도 8월 3개월 동안 일을 했네요. 그렇죠? 3개월 동안 지금 일을 했습니다. 그럼 보니까 입사년월일부터 보죠. 입사년월일 요거 맞죠? 12년도 9월 1일 입사했고 퇴사일자는 2020년도 8월 31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기간이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 지금 8년 뭐 96개월이고 2922일 동안 일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보니까 퇴직금 여기까지 봤죠? 지금 근무일수까지 밑에 퇴직금 계산 방법이라고 있죠. 문제에서 계산을 어떻게 하래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어디 써 있어요? 여기 노동부 선택이라고 떡하니 써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결정된 퇴직금 지급 방법으로 계산을 할 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퇴직금 계산 방법에 여기 5번째 노동부라고 있나요? 노동부를 딱 체크하시면 돼요. 됐어요?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졌던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퇴직금이 쫙 계산된 겁니다. 퇴직금 계산해 보니까 얘 하루 평균 임금 얼마래요? 여기 그냥 뜬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알려줬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상되는 퇴직금 얼마 주면 된대요? 2,545만 2,141원을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뜬 겁니다. 원래 저희 시험 문제는 퇴직금이 이거니까 원래 저희 시험 문제 여기 보죠. 퇴직금을 이만큼 줄 거니까 여기다가 바로 입력해라 이런 문제인데 퇴직금을 얼마 준다고 안 나와 있으니까 계산하고 들어가라 이런 뜻이라고요. 됐어요? 그걸 모르더라도 문제에서 계산한 뒤에 퇴직소득자료 입력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에서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몇 월 줄 거예요? 몇 월에?
이제 8월에 줄 거죠. 8월에 준다라고 지금 8월에 퇴직일자니까 8월 쓰시고 근로자죠. 근로자 체크. 4번 F2번 눌러서 이장우 확인.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퇴직금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알아 들어왔죠? 그럼 2,500만 원의 퇴직금을 줄 때 세금 얼마 떼야 된대요? 40 얼마라고 뜨는 거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한 게 요거 소득명세. 근데 어디도 들어가래요? 세금에다 오른쪽 그냥 들어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갔을 때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만큼 뗄 거다. 이거 그냥 들어가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냥 떠주시면 끝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력하는 건 조금 다른데 순서를 알려주니까 순서 보시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서 불러오기. 이 문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이 있나요? 근데 있죠. 지금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5,200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5,200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5,200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접대비 내역들을 한번 볼 건데 이 문제는 조금 저희가 원래 풀었던 문제처럼 깔끔하게 안 써있네요. 그죠? 원래 저희가 막 제주경비 접대비 얼마, 뭐 판관비 얼마 이렇게 깔끔하게 써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지저분하게 써있는 것 같습니다. 지저분하게 써있든 안 써있든 이런 것들은 그냥 딱 지워주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선 금액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죠. 제조 맞죠? 판관비도 맞습니다. 그러면 얘도 필요 없는 지문이고. 됐어요? 이제 요것들만 읽어서 뭔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저희 시험 때 무조건 나오는 게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무조건 나온다고요.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개인 카드 사용액은 접대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럼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있대요?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거니까 사적 경비인 거 맞죠? 접대비 판관비 있대요? 500번대 있대요? 판관비 있다고 했으니까 이쪽에 사적 경비 쪽에다가 얼마예요? 요거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여기다가 231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임원 개인 카드 사용액 이거 비용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접대비는 정확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 미사용 금액 89만 원 적혀 있네요. 여기. 맞아요. 접대비 기준금액 초과 미사용 금액이 85만 원이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자기 접대비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고 있어요? 복리후생비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다가 추가로 쳐라 이런 문제였잖아요. 옛날에 풀어봤었죠,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것들. 그러면 복리후생비를 엿다가 치는데 왜 치는 거예요? 회사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을 썼지만 알고 보니까 접대비다.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500번대 복리후생비죠? 500번대 복리후생비고 보니까 직접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한테 뭐 했대요? 증여했으니까 접대 목적인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가 복리후생비를 처리했기 때문에 안 불러졌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제가 요거까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 불렀냐면 세법에서 규정을 현물 접대비 평가라고 한다고요. 현물 접대비 평가. 현물 접대비가 뭐예요? 물건으로 접대했다는 뜻이에요. 물건으로 접대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물 접대비 평가 금액 얼마 집어넣었어요? 복리후생비에다가? 이거 얼마 집어넣었어요? 얼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맨날 뭐에서 뭘 뺀 금액을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시가에서 원가 뺀 금액 60만 원을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시가 180인 원가 120 이걸 빼서 60만 원만 여기다가 잡으면 되나요? 아니죠. 접대비로 잡힌 것도 없으니까 요거도 같이 잡아줘야 된다고요. 되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가의 10%인 이 금액이랑 이 금액이랑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도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180에다가 요 10%면 얼마예요? 이거 적어도 그냥 198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적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이러면 문제라고요. 이게 만약에 접대비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판관비에다가 금액을 방금처럼 198만 원을 여기다가 가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미 138만 원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60만 원만 집어넣는 게 맞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지금은 접대비로 잡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198만 원 잡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나요? 이 현물 접대비 평가가 이 접대비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접대비 조정 갑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제 갑지 들어갈 때는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있을 때만 들어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문화접대 지출이 없으니까 바로 조정 등록 눌러서 3개의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사적 경비 다 주의되죠? 사적 경비 31만 원, 신용카드 미사용 89만 원, 대비 한도 초과 9893800 이렇게 3개를 송금불사립 쪽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접대비 쪽은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소득처분 외우지 마시고 서식 작성하는 것만 기억하고 시험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득처분은 알아서 조회가 될 거니까 서식 작성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중에서 쓸데없이 갖고 있는 거 뭐 있어요? 그렇죠. 별장 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이 문제는 쓸데없이 내가 돈을 빌려서 산 게 별장이 있네요. 별장. 별장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부동산 쪽에다가 별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취득했으니까 1월 1일로 두시고 적용은 전기 2월이겠죠. 전기 2월 얼마짜리예요? 2억짜리. 그러면 2억짜리의 접수가 366일이 곱해져서 이렇게 732억이라고 뜰 거고 업무무관 동산이랑 가지급금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으니까 바로 가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몇 개예요? 지금 차입금 3개죠. 지금 3곳에서 돈을 빌렸나 봐요. 써보겠습니다. 8% 지급이자 800, 그 다음에 6% 지급이자 900, 4% 지급이자 700. 됐나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 얘네들한테 쓸데없이 돈을 빌려서 얘를 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됐어요? 갑은행, 을은행, 병은행에서 뭔가 차입을 해서 별장을 쓸데없이 구입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서 쓸데없이 별장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은행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이자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기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고요. 근데 이 3개의 차입기관 은행 중에서 어떤 거는 여러분들 따로 다른 건가요? 그렇죠. 갑은행. 맞아요. 갑은행에 대한 지급이자 200만 원 정도는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함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볼게요. 갑은행은 이거 맨 위에 있는 거죠. 여기 건설자금 이자 똑같은 칸에다가 얼마예요? 200만 원만 이렇게. 됐어요. 200만 원만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이자는 모두 다 업무무관 부동산인 별장을 구입하기 위한 쓸데없는 이자 지급 내역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조정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거 다 뜰 거예요. 근데 건설자금 이자만 안 뜬다라고 했습니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그대로 치면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이거 맞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얼마예요? 1100 맞죠? 1100이고 건설자금 이자는 이렇게 치더라도 안 나올 거니까 건설자금 이자는
직접 입력을 누르셔서 건설 자금이자 200만 원. 요건 소처럼 뭐예요? 유보가 나와야 되죠. 건설 자금 이자는 유보로 처리한다. 이렇게 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식 작성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요. 3번 문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문제입니다. 어제 풀어봤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어제 여기 맨 밑에 요거 들어가시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등록 실행하기 전에 뭐부터 눌러보라 했어요. 그래서 등록 실행 누르더라도 이렇게 두 개가 등록이 돼 있을 거니까 이렇게 바로 불러오기 누르면 두 개의 자동차가 불러왔을 겁니다. 잘만 써주시면 돼요. 제네시스부터 한번 써보죠. 제네시스 총 주행거리가 몇 킬로 뛰었대요? 25,000km 뛰었고요. 업무 사용거리는요? 그래서 25,000 중에서 22,500km만 업무에 사용했으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비율이 90% 정도를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뜨는 겁니다. 취득가액 얼마에 샀던 거래요? 6천만 원. 이거는 자가 우리 자동차니까 취득가액이 있는 겁니다. 6천만 원짜리고요. 감가상각비는 얼마래요? 그래서 1,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00만 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비 얼마 썼대요? 500만 원. 보험료는요 150을 썼고요. 고침값 있나요? 수선비 없죠? 그리고 우리 회사 자동차니까 당연히 자동차세라는 세금은 내야 됩니다. 얼마예요? 78만 원. 기타 비용 있나요? 없죠?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말고 다른 거 쓴 거 있으면 기타 비용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문제도 끝이 나고요. 끝. 그 다음에 이제 또 봐보죠. 그럼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얼마나요? 왜 280이에요? 280인 이유가 저번에 이거 풀어보지 않았나요? 저랑 옛날에 그죠? 280인 이유가 이 회사가 감가상각비 얼마 잡았다고요? 1200 잡았지만 1200을 모두 다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지 않고 90%만 인정해 주라고요. 맞아요. 1200만 원에 90% 하면 얼마예요? 1080만 원 맞아요. 근데 감가상각비를 항상 한도가 얼마였어요? 업무용승용차 800이라고 했으니까 280만 원이 한도 초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알아서 뜰 거니까 딱히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딱히 여러분들이 뭐 신경 쓸 것까지는 없어요. 이렇게만 풀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1200이라고 적었지만 밑에 보니까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1080만 원만 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말고 또 어떤 비용도 있었어요? 저 이 자동차.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이거 있었죠? 이거 다 더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이만큼 쓴 거 맞아요? 이거도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몇 프로만 인정한다고요? 655만 2천 원이 여기에 뜬 거예요. 관련 비용이라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적었고 이제 렌트카 한번 적어보죠. 렌트카는 총 주행거리 몇 킬로래요? 업무용 거리도. 이거 뭐 다 인정되겠네요. 웬만하면 800만 넘지 않는 선에서. 임차료 얼마 썼대요? 1200만 원 썼고 1200만 원 쓰면 감가상각비가 840이 잡힐 겁니다. 임차료 같은 경우에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금액의 70% 상당액이 감가상각비로 자동으로 잡히는 겁니다. 알아서 뜰 거니까 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유류비 얼마 썼대요? 이렇게만 써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 그러면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 등록 한번 눌러주시고 조정 등록 뜨니까 여러분들 지금 몇 개 떠요? 2개 뜨죠 여러분들 2개.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 2개를 한 번에 적어도 되나?
안 되나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최소한 업무 미사용분 있죠. 업무 미사용분은 여러분들 그냥 한 번에 적어주시면 돼요. 왜요? 왜 이건 한 번에 적으면 될까요? 자동차가 두 개인데. 그렇죠? 제네시스만 아까 업무 사용 비율이 90%였고 말리부는 100%였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업무 사용 비율이 100%인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업무 미사용분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업무 미사용분은 어느 자동차에 대한 얘기예요? 제네시스에 대한 겁니다. 아까 90%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요거는 뭔가 한 번에 적으면 되겠다라고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업무 미사용분. 그죠? 그 업무 미사용분 뜹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은 192만 8천 원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요? 조정할 거. 그죠?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액은 한 대만 한도 추가가 날까요? 두 대 다 났을까요? 왜요? 아까 제네시스는 아까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280만 원 한도 추가라고 떴고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얼마 잡혔어요? 아까 임차료의 몇 프로요? 얼마 잡혔어요? 840이 잡혔지만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이라고 했으니까 40만 원이 한도 추가가 났겠죠.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 금액들이 잘 뜨더라도 한 번에 정리야 다르게 정리하는 좀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따로따로 적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자가부터 할게요. 자가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얼마였어요? 아까 280이었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렌트카가 얼마겠어요? 40이겠죠. 렌트카 말리부 같은 경우에 40이라고 이렇게 뜰 거다.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정리야, 두 개로 나눠서 정리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되나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가주시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4번 문제. 저희가 싫어하는 문제네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문제.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조정을 해버려라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쪽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뭐 있어요? 개정 과목이. 그러면 잡이익이 있으면 최소한 요거 입금 불산이 밀까라고 의심하라고요. 되나요? 회사가 잡이익이라는 수익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문제에 나왔나? 이렇게 처음 의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오른쪽 비굴란을 보고 수익을 잡는 건지 잡으면 안 되는 건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수익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환급 받는 거는 내 돈 냈던 거 돌려받는 거니까 수익 절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국세환급금이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회 안 될걸요? 안 되네요. 그렇죠? 직접명 눌러서 잡이 1000만 원. 요거 소득처분 뭐였어요? 그렇죠? 유보는 아니겠죠. 입금 불산이 자꾸 끝이잖아요, 여러분들. 수익이 아니다라는 끝이기 때문에 유보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두 번째. 최소한 비용 계정이 나왔으니까 또 손금 불산입일까? 이렇게 의심하라고요. 되셨나요? 이거 비용 인정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개인 사택에 대한 유지비니까 당연히 회사가 돈을 쓰면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손금 불산입 쪽에다가 수수료 비용 5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그래서 400만 원만이네요. 수수료 비용 5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택 유지비로 쓴 건 4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이거 소처 뭘로 잡아요? 상여 기속자가 나오면 기속자에 대한 처분. 대주주면 배당을 받는 사람이고 임원이면 상여금을 받는 사람이지 항상 상여로 처분하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출자 임원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상여로 처분해 주시면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퇴직급여 얼마 잡아? 퇴직급여를 보자마자 또 뭐 의심해요? 송금 불산입니까? 비용 안 될까? 이걸 의심하라고요. 퇴직급여를 얼마 줬대요? 1,500을 줬는데 오른쪽에 한도 얼마래요? 한도 넘었네요. 그죠? 바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퇴직급여 한도 추가에 뭐 조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직접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도 추가 얼마나요? 500만 원. 소득 처분은 뭐예요? 그렇죠? 기속자 나왔으니까 상여 처분.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는 게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 뭐 의심해요? 절대로 이익이니까 입금불산이 할까? 이거 의심하지 말라고요. 왜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수익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맞아요? 아까 자비익은 회사에서 수익으로 처리하니까 입금불산입니까라고 의심했지만 이거는 수익이 아니라 뭐예요? 자본 잉여금 항목이잖아요. 입금불산입니까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 문제가 왜 나왔겠어요? 입금불산입니까 생각 안 하니까. 이번에 반대로 입금산입일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회사는 수익으로 보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입금으로 볼까?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되나요? 이거 자기 처분이 입금으로 봐야 안 봐요? 그렇죠. 보죠. 옛날에 처음에 저랑 기타 처분 배울 때 맨 처음에 배웠던 거잖아. 맞아요. 회사는 입장차입니다. 회사는 자본 잉여금 항목으로 분류하지만 세법은 이거를 입금 항목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은 입금으로 보기 때문에 입금을 산입시켜줘야 된다. 이거 이쁘게 뜨네요. 이거 조회해보니까. 그렇죠? 자기 주식이라고 쳐보니까 처분이 입금산입 기타 처분함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70만 원. 여기가 됐나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조정. 옛날에 제가 뭐 얘기했을까요? 그죠? 이중 세무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조회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매도 가는 증권 이 문제 뭐예요? 평가. 이익이니까 평가 여기 있네요. 평가이익. 맞아요. 조회가 되니까 외울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평가 이중 세무 조정이라고는 떠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금액은 얼마예요? 이중 세무 조정이면 여기다가도 조정했으니까 어디다가도 해야 돼요? 차감 조정해도 무조건 하나 해야 된다고요. 이중은. 여기에다가 똑같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쳐보니까 6호라고 또 뜨네요. 맞아요. 350만 원. 다 뜨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이가 나오면 이중 세무 조정이 나온다라고는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걸 안 떠올리면은 처분이 나오더라도 못 푸는 문제가 되겠죠. 이중 세무 조정이다라고는 좀 떠올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법인세 비용. 이거는 보자마자 뭐예요? 그래서 송금료도 이거 많이 풀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법인세 비용이 뜨나? 법인세 비용 뜨죠? 법인세 비용 뜨니까 법인세 등으로 하시던 비용으로 하시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소득 처분이 똑같이 기타 사유출이니까 아무거나 하셔서 기타 사유출 2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결국에 이거는 무조건 6점을 다 맞추라고 낸 문제는 아닙니다. 한 문제당 1점씩 주겠죠. 1점씩. 어떻게든 감점을 좀 시키려고 이렇게 치졸하게 낸 거예요. 이렇게 풀면 끝입니다.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겠네요. 6개 풀려면. 그러니까 실기를 좀 맞추셔야 됩니다. 이론 2개를 버리는 한이 있어라도 실기를 좀 맞추자라는 마인드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장하고 나가주시면 되고 요거 저랑 저번에 풀어봤던 거죠. 이 문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 둘 다 작성하라는 문제 같습니다. 갑을. 그러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는 이쪽에 있습니다. 법리조정 두 번째 탭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이쪽에 있어요.
들어갔어요. 항상 을표 먼저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을표 먼저. 을표 먼저 쓸 건데 이 여러분들 요거는 판단해야 돼요. 얘랑 얘 중에 을표는 뭘까? 이거는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을표가 뭐예요? 얘라고요. 얘가 가표였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저희 뭐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한번 써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얘가 을표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얘가 을표 자료구나. 얘는 자연스럽게 가표 자료구나.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입력할 줄 알아도. 됐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죠. 을표. 항상 여러분들 을표 보니까 1번 전기말 금액이 있고 단기 금액이 있죠. 뭐부터 써요? 그죠? 기초부터 우선 완성을 좀 시켜라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써보세요. 재선충당금, 한도초과액, 600, 재고자산 평가가 100, 이렇게 기초는 완성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기초부터 완성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단기 중 중간 쪽에다가 써주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 했을 때 또 이게 자동치 몇 개 있다고 했어요. 그 두 개가 뭐예요? 얘네 둘이잖아요. 맞아요? 단기 거 보지도 말고요. 무조건 얘네들은 감소를 시켜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자동 추인을 기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됐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자료 보니까 단기에 또 뭐 났대요? 그렇죠? 이번에 단기에 난 거니까 증가 쪽에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500 이렇게. 이 500은 내년 되면 또 추인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가면 신경 쓸 필요 없죠, 여러분들. 맞아요? 금액이 안 쓰였으니까 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재고자산은 여러분들 1년 안에 팔려요, 안 팔려요? 팔리죠. 그러니까 무조건 매각될 거니까 자동추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고 있으면 굳이 2번 같은 질문은 그거 얘기하겠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숫자가 없으니까. 이해했어요? 3번 보면 되겠네요. 3번 뭐래요? 세금가 공과금 뭐래요? 유보 발생액이 70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어디서 풀었어요? 세금가 공과금 명세서에서. 거기서 토지취득세 맨날 나왔잖아요. 근데 토지취득세라는 말이 있나요?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세금과 공과 이렇게 쓰세요. 그냥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 건데 이제 학생들은 여기다가 70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단기 증가 여기다가 70을 써주셔야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써주시면 아마 을표만 맞아도 3점은 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표로 넘어갈게요. 아까 봤던 1번 지문 요거 가지고 가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문. 가표 보니까 요거도 뭐부터 완성해요? 그쵸? 전기말 요거 기초부터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기초 자본금 얼마 있었대요? 얼마 증가했어요? 근데 1억 증가했다. 이렇게 바로바로 쓰시면 되잖아요. 2억이었는데 1억이 3억이 됐으니까 1억 증가한 거 맞죠? 여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자본 2억은 원래 얼마 있었대요? 근데 얼마 증가했어요? 얼마요? 70만 원 증가해요. 이렇게. 그래서 기말전에 요거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익이익은 얼마 있었대요? 219 600 450 맞아요. 근데 얼마 증가했어요? 요거 계산해 보면 83 11 2 135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여기서 이만큼 얼마 증가했는데 요거 그냥 계산기로 빼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할게 요거랑 요거 금액들이 맞나 이렇게 하게 되셔야죠. 잘못 적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이렇게 적었으면 이 문제도 끝입니다.
됐죠? 그래서 을표 가표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방금 전에 풀었던 그 소득금의 주저 합계표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풀어주시고 저장하고 나가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실기입니다. 94회 실기. 회계 변경 물어봤죠? 회계 변경은 무슨 변경과 무슨 변경이 있어요? 정책과 추정이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 정책 물어봤어요? 추정 물어봤어요? 뭔지 모르네요. 그죠? 그러면 이 지금 4개의 지문을 읽어보고 정책이라는 걸 변경한 상황인지 추정치를 변경한 상황인지 판단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해보죠. 1번 무슨 변경 같아요? 정책 같아요? 추정 같아요? 누가 말해도 추정 변경이죠. 말 그대로 추정 매장량의 변경이잖아요. 뭔가 광업을 하시는 업종들이 야 저기를 캐면은 광물이 몇 개 정도 나올까라는 추정치를 변경한 거예요, 그냥. 됐나요? 이름 자체가 추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솔직히 꼭 문제예요, 꼭 문제. 1, 2, 4 다 추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사항들을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저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2번 지문도 무슨 변경이에요? 추정 변경. 맞아요? 4번 지문도 추정 변경. 면 재고지산 평가 방법 무슨 변경이겠어요? 정책 변경이다. 그래서 정책 변경은 뭘 바꾸는 거예요? 정책 변경은 방법들을 변경하는 게 정책입니다. 회사가 쓰고 있던 당사가 사용하던 방법들을 변경하는 게 정책의 변경. 추정 변경은 뭐 바꾸는 거예요? 당사가 사용하던 추정치, 예상한 거 있잖아요. 예상한 거. 추정치를 바꾸는 게 추정 변경입니다. 이거까지 써놓으세요. 추정의 변경 중 유일하게 감가상각 방법 변경도 추정 변경입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방법들을 변경하면 정책의 변경이 맞지만 감가상각 방법만 추정 변경이에요. 감가상각 방법만 추정 변경입니다. 됐나요? 정답은 3번 맞죠? 이런 것들은 조금 맞춰주셔야 됩니다. 추정 변경과 정책 변경을 이런 거 말고 말로 떠드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지. 이거는 그냥 쉽게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맞춰야 돼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틀리라는 문제인데 진짜 못 푸는 문제들이 있는 거고 잘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 진행률 그거 어려웠잖아요. 근데 제가 맞추라고 했죠. 잘 나오니까. 그래서 잘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꼭. 이거 참 세무회계 범위는 아닌데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우리 회사 법인세 비용이라는 걸 구하라고 했죠. 법인세 비용. 요거는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법인세 비용을 구하려면 우리 회사의 순이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과세 표준을 구하는 게 맞는데 회사가 구하는 거니까 회사. 과세 표준 가지고 세율 때리는 건 세법이라고요. 회사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지금? 요 순이익 보이세요? 저번에 결산 문제 비슷한 거 봤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순이익이 얼마예요? 근데 순이익에서 바로 법인세 때리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뭔가 요런 조정들을 뭔가 했었대요. 20년도에. 지금 20년도 문제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평가감은 여러분들 가산 조정일까요? 차감 조정일까요? 가산입니다. 방금 을표에서 양수로 적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방금 저희가 이 을표 문제 풀면서 이거 양수로 적었잖아요. 그러면 가산 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로 적는 게 차감 조정이고. 맞아요? 그러면 네.
여기서 가산 조정 뭐 했대요? 4만 원 한 거 맞아요? 재고자산 평가감이라는 가산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요. 또 뭐 했대요? 접대비 한도 초과죠. 이거 가산 조정이에요? 차감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송금불상일 때 거니까 가산 조정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얼마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우선 가산 세무조정까지 끌어들였으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동 추인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21년도에 마이너스로 써있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접대비 한도 초과는요? 자동 추인인데요? 얘는 추인 아니에요. 그냥 기타 사유 추이지. 아까 실기 1번에서 풀었었잖아요, 여러분들. 얘는 추인되는 게 없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회사 소득 금액 얼마예요, 그러면? 20만 원이 되겠다. 맞아요? 뭐 소득 금액에서 원래 이런 거 빼잖아요. 이런 거 빼서 과세 표준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비수 있나요? 그런 거 없대요. 그럼 과세 표준도 얼마예요? 이거까지 안 본다 지금. 결국에 저 막 길게 썼지만 한 거 없이 순이익에서 가산수당 2개 더한 값을 쓴 것 뿐이에요, 그냥. 맞나요? 우리 회사 여러분들 220만 원이 과세 표준이면 법인세 세율이 10%예요, 20%예요. 그래서 2억 이하는 10%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모를까봐 아주 친절하게 10%라고 써줬네요, 그냥. 맞아요? 우리 회사 세율이 10%니까 법인세 얼마예요? 5억이네요. 법인세 22만 원. 여기까지 되나요? 여기까지 꼭 집에 가서 구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 결산 때 법인세 비용 처리할 때 법인세 등 22만 원 처리하고 대변에 뭘로 잡아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법인세는 내년 3월에 낸다 이러면서. 원래는 맨날 같이 나오는 게 뭐 있었어요? 선납세금도 같이 나왔지만 그건 그런 얘기 없으니까 이 문제에서. 그리고 이 문제는 더군다나 분기를 물어보는 문제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건데 뭐예요? 뭘 구하라 했어요? 그럼 22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22만 원 있어요 없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뭔가 22만 원이라고 딱 봐도 그런데 뭔가 금액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보세요. 여기도 중요합니다. 저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솔직히. 분기에서 한 번도 안 써봤다는 것 자체가 시험 범위는 아닌데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걸 인식을 해야 되냐? 실제로 회사 가면 이런 거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연 법인세 자산과 이연 법인세 부채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대학교를 회계학과를 나왔으면 대충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격증 공부를 하면은 솔직히 이연법인세기가 재경관리사 말고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없을 때가 언제냐? 소득처분이 유보일 때입니다. 올해 우리 회사가 처분한 것 중에 유보로 처분된 게 있다. 그러면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를 뭔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문제 보니까 유보 있어요 없어요? 평가가 있었죠? 그럼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가 뭔가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떠올려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저 2020년도에 지금 요렇게 지금 계산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법인세가 얼마 나왔어요? 이게 나왔죠? 근데 이제 이연이라는 게 과거로 가는 거예요? 내년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가 나온 거예요. 2021년도 때 이연법인세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4만 원만큼 가산조정 유보 잡은 거 있었죠. 근데 이거 가산조정 유보는 반드시 내년 되면 무슨 조정으로 바뀌어요?
차관 조정 유보감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4만 원의 가산 조정을 했지만 내년이 되면 4만 원에 무슨 조정을 해요? 차감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감 조정을 할 때 내년에 차감 조정을 하면 내년에 법인세를 더 많이 내게 될까요? 더 조금 내게 될까요? 그렇죠. 내년에 차감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법인세를 더 조금 내는 거죠. 맞아요? 그것까지 인식하자라는 게 이연 법인세예요. 내년에 세금을 더 내게 될까? 내년에 세금을 더 조금 내게 될까? 이런 것들까지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럼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유 줄이죠. 그거는 내년에 세금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치니까 유보만 있는 거예요. 유보만. 근데 이 문제가 만약 이거다. 보세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22만 원이 그냥 정답인 거예요. 유보로 처분한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대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내년에 얼마의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4만 원 맞아요? 차감 조정으로 들어갈 거니까 4만 원의 금액을 줄일 수 있는데 지금은 세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년 법인세 세율이 몇 프로로 예상된대요? 그럼 얼마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8천 원인 거예요. 맞아요? 뭔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무조건 내년에 자동 추인으로서 차감 조정의 효과가 날 거니까 내년 세율이 20% 정도 예상을 하면 8천 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들을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면 우리 회사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내년 입장에서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내지만 나중엔 뭔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난다. 됐어요? 보세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건 단기에 무슨 조정을 해야 돼요? 가산 조정했다가 내년에 이런 것들이 이연법인세 자산인 겁니다. 지금은 가산 조정에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지만 내년에 줄어드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게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분체는 제가 보겠어요. 단기에 보겠어요. 차감 조정을 해서 단기에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그럼 내년에는 가산 조정에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겠네. 이게 이연법인세 부치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한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쪽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써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말로 떠드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뭐라 부르냐? 차감할 일시적 차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부채를 가산할 일시적 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는 말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부르는 말들도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년에 법인세 얼마 정도 줄일 수 있다고요? 8천 원 정도 줄일 수 있는 거 맞아요. 4만 원 빼고 세금이 20%니까 맞아요. 그러면 8천 원만큼 지금 이연법인세 자산까지 인식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결국에 보세요. 미지급 세금이 바뀔까요? 아니 얘는 22만 원 내는 건 똑같아요. 근데 내년에 8천 원 줄일 수 있을 거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22만 원 내는 건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때 법인세 비용이 21만 얼마예요? 2천 원으로 바뀌고 이연 법인세 자산이 8천 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우면 이게 분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실기 열심히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실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내년 8천 원 정도 줄이겠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8천 원 정도 줄이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정답은 3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 비용이 21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잠깐만.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써드렸죠. 그냥 만약에 올해의 평가증이었답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평가증이었으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맞죠. 올해는 차감 누적, 내년은요 가산 누적. 내년에 얼마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이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분계가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솔직히 이거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이론은 4개 중에 찍으면 되니까 최소한. 근데 제 기억으로는 좀 최근에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제 분계가 나왔던 것 같은데 또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이렇게 이런 의미다 라고만 알고 계세요. 어차피 최근 거 풀 거잖아요, 저랑. 그때 분계를 한번 더 저랑 보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유보라는 처분이 있으면 이연이라는 걸 뭔가 인식을 한다. 그냥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